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의 항공기를 급파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습니다. 대한항공도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우리 국민을 수송합니다. 국회에서 오늘 나흘째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선관위 해킹 취약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개월째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장 복용량의 10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용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농협이 성희롱이나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당 5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갔는데 법정 퇴직금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의 풍향계로 꼽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는데 당내 수도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성적표에 훨씬 못 미치는 17%포인트대 차이 패배에 여당 지도부는 예정이 없던 긴급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거론하며 당 쇄신과 맞춤형 대안을 언급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 전장이었던 강서구를 당의 험지로 지칭하며 처음부터 어려운 선거였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지적 속 일부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습니다. 17% 득표율 차이는 생각보다 큰 게 사실이고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자. 수도권, 중도층, 2030에 맞는 전략과 정책과 메시지와 공약과 그리고 인물들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자. 나아가 당내 비윤계를 중심으로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닌 현 정부에 대한 수도권 민심 위반을 확인한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후보를 문제 있는 후보를 냈고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와 이례적 휴일 긴급 의원총회로 이 수습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 조기 선대위 구성과 인재 영입 가속화, 이 혁신위 성격의 특위 마련은 물론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야당의 압박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득표율로 나타난 민심 진단과 해법 마련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당분간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선거 승리까지 더해져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는 국민이 주신 기회라며 환호보단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거라면서 국정기조 전환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거론하며 잇따른 부적격 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커졌던 민주당 내 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 승리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패배의 쓴맛을 본 여당의 쇄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이란 민주당의 성적표가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제1야당 지도부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각종 논란 속에 여당에서 자진 사퇴 요구를 받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퇴 배경을 전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감사원과 국가보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감사 결과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선거 조작이 우려된다는 여당과 정치 개입 시도라는 야당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국이 곁에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며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약조약기구인 나토도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에 과잉 대응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exists, you will never ever have to. We will always be there by your side.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리스트의 차이를 강조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적법한 열망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발언이 네타냐후 정권이 반대하는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나토는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연대한다면서도 비례성에 따라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자칫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treated. YTN 신홍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응하더라도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다른 지역 안보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동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해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도 계속해서 동맹과 파트너를 지지하고 영내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놀라울 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항공기를 급파합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어제 긴급 공지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안전 상황을 고려해 여행자와 출국을 원하는 재외국민들의 신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오늘 밤 출발 일정으로 우리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출발 시각은 아직 미정인 상황으로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개월째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져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천여 가구에 이르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최근 1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8억 3천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일단은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11억 한 5천 선에서 12억 사이 물건이 나와요. 대출적인 폭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얻으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금액이 조금 영향을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 5월 22일 이후 21주 연속으로 6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전세 매물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올 초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도 62.1%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승까지 겹치면서 47.6%까지 급감했지만 전세 선호 현상이 다시 뚜렷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최고 연 6%대까지 상승했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3%대까지 하락하면서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기피하는 현상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감소하는 데 반해 전세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착공과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세값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8천여 가구로 올해 3만 3천여 가구에 비해 7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우려했던 역전선에는커녕 오히려 전세 대란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는 전세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전 중부경찰서가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10대 청소년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CCTV 영상을 통해 A군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3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A군 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여러 발견한 경찰은 추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농협이 성희롱이나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두둑한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명예롭지 않게 퇴직한 직원들도 한 사람당 5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갔는데요. 정작 농협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 경제지주에서 차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과 갑질, 폭언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 5천만 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3배 가까이를 더 받았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씨도 지난 2019년 정직 기간 중에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퇴직금을 챙기는 데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 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는 셈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3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자에게 퇴직금을 두둑히 주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자기 직원들만 감싸며 방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계자들을 명퇴를 시켜서 거기에 명퇴금을 주면은 그것이 농민의 피와 땀이 결국 명퇴에게 잘못 쓰여진 거거든요.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징계 기간 중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징계 기간만큼을 차감해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퇴직금을 깎아버리면 과중 징계 우려가 커서 당장 제도를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와 협의해 징계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직 장비 설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소방청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119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겁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차량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교차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차로 17,000여 곳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청은 올해 5월 자체 SNS를 통해 경기 수원시의 경우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2020년만 언급하며 긴급 차량 교차로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어땠을까? YTN이 입수한 소방차량 사고 이력을 보면 수원에서는 재작년부터 2년 연속 교차로 교통사고가 모두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방차량 사고의 40% 수준입니다. 2020년 한 해만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때문으로 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홍보와 달리 교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긴급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우선 신호를 받으려면 차량에 단말기 등 별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원을 비롯한 15개 시도 구급차 1,500여 대 가운데 차량 안에 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26%뿐 긴급 차량 대부분이 우선 신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급 차량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차량의 단말기 도입을 서둘러서 소방 공무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청은 고의로 20년도 수치만 홍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뒤늦게 홍보글을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또 시스템 안정화 등의 문제로 차량 내 장비 설치가 늦어졌다면서 표준 규격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함께 큰 수입까지 얻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독자 수와 좋아요로만 평가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혜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선 씨는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오, 햇빛.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아까 낮까지는 엄청 추웠는데 햇빛이 짱짱합니다. 여기서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할 거예요. 2016년 첫 영상을 올린 이후 8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자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업로드했을 때 시청자분들도 제가 제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같이 좋아해 주시는 거에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큰 행복을 느꼈어가지고 저는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서는 최근에는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자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을 전하던 이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큰 수입까지 얻게 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벗어나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재테크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되기라는 것을 거의 이제 다들 통념처럼 거의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의 등장은 광고 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SNS 광고 시장 성장률은 매년 평균 24%씩 커져 올해는 지난 2017년보다 4배 넘게 증가했고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규모는 3년 전보다 20배 넘게 커졌습니다. 그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이제 디테일한 성향들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보여주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커머스 산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이나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는 대표적인 사례고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혹이죠.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면 뒷광고 의뢰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SNS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할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기껏해야 동네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멘탈을 다잡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인 거죠. 이미 온라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 현상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YTN 탐사보고서 기록 인플루언서 전성시대는 내일과 모레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 박람회가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친환경 농업 기술이 한 곳에 모인 농업 미래관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실내 농사를 준비하는 청년 농부는 기름 대신 전기로 작동하는 온풍 시설에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졸업하게 되면 저도 똑같이 시설 하우스를 짓게 될 건데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 좀 더 이제 전기 온풍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화학 비료 대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는 토양을 정화하고 수확량 증가에도 도움이 돼 큰 인기를 끕니다. 쓰레기들을 땅에 버려가지고 땅들이 다 버렸는데 저희 비료는 땅을 복원시키는 비료. 땅이 살아나니까 수확이 많이 나오고 또 상품성이 좋아지고.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 선진 농업국가 13곳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농업 기술을 선보이고 친환경 원료로 만든 가공품을 전시했습니다. We're very proud of it and we export a lot of food around the world. We're a country of 5 million people and we produce enough food for 25 million people.
So this exhibition is very important for us. It's focused on agriculture, and we get to explain what Ireland does, and we get to see what other countries do as well.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 특산품도 시민들과 해외 구매자에게 선보였습니다. 퍼플섬을 주제로 주제관을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꾸몄고 저희 그 신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농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해외 150곳이 넘는 기관과 수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박람회로 400억 원 이상 농산물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을 주제로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 방향을 미래의 농업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멋진 행사가 순천막 국가정원에 있는 국제농업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많은 관람하시고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사타구니 부상 등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손흥민이 얼마나 뛸지 관심입니다. 대표팀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을 뽑아낸 황희찬과 아시안게임에서 돌아온 이강인, 정우영까지 공격 자원이 풍부해 클린스만의 공격 축구를 실현할 좋을 기회입니다. 내년 초 아시안컵 출전을 앞둔 대표팀은 튀니지를 상대로 중동 팀들의 밀집 수비에 대비한 전술을 연마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낮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의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4도, 대전 12.2도, 부산은 1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진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했고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배경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겁니다. 민심을 잘 받아들이신 것이겠죠.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직접 사퇴 또는 지명철회 가운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독선적, 퇴행적 인사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은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채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졌다며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애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로선 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어느 정도 부담은 덜게 됐지만 매서운 민심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생과 경제에 더 전념해 여론을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의 풍향계로 꼽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선거에서 큰 차이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정부가 항공기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재외국민과 여행자들의 신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오늘 밤 출발할 예정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시 체제에 돌입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장단기 체류자를 합쳐 모두 720명가량입니다. 정부가 이들 가운데 신속한 귀국을 희망하는 여행자와 재외국민을 돕기 위해 항공기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긴급공지에서 이스라엘의 안전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발한 이래 장기 체류자 일부와 단기 체류자들이 항공편 또는 육로로 이스라엘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밤 출발 일정으로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탑승자 신청도 받고 있는데 신청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든 다양한 방식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도 무력 충돌 여파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주재원과 관광객 귀국을 돕기 위해 두바이로 임시 항공편을 투입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항공기를 두바이로 보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떠나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는 주재원과 가족, 여행객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무력 충돌로 인천행 항공기가 결항하자 육로 등으로 두바이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 운항하려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 3편을 모두 결항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가자 지구에 연일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북부 접경 지역에도 지상군 병력을 집중 배치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란의 주장에도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또 시작됐습니다. The injuries that were found on the bodies of the killed found signs of torture on the bodies like anything they've ever seen in their life, and some of them. 거리에는 아랍어로 적힌 이스라엘의 전단지가 미리 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야만적 행동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하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공습에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병원은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والجرحى ممكن أن يستشهدوا في أي لحظة ولا نستطيع تقديم الخدمة لهم بسبب العدد الكبير نقص الإمكانيات نقص الأدوية الوضع خطير جدا.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에도 병력이 속속 모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사이에는 몇 차례 교전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스와 알레포 공항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도움을 기정사실화하며 대놓고 이란을 몰아붙였습니다. Ohne iranische Unterstützung über die letzten Jahre wäre die Hamas zu diesen präzedenzlosen Angriffen auf israelisches Territorium nicht fähig gewesen. 하마스 관계자도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등과 최고위급 수준에서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포괄적 공격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요르단 암만에서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담한 뒤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원유 수출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릭스콘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주요 7개국 G7 회의를 소집해 이란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인 X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에 관한 가짜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린다 야카리노 X CEO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야카리노 CEO는 유럽연합 EU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며칠 동안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며 X에는 테러 단체나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가 설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의 수상한 화물선이 북한 항구들에서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벨리언트라는 선명의 이 화물선이 북한 속리망에 입항한 것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연료나 무기 밀거래와 연관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였던 3.6%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주거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2.1%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은행이었습니다. 검경의 압수수색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그만큼 압박감이 크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실하게 세무조사를 벌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4년 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 83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오승환은 자신은 비거주자라서 납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이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야 납부 대상인데 당시 자신은 일본에 있어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자문위는 오승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해 대부분인 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이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오승환이 비거주자였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검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탈세 꼬리표를 떼기까지 2달 반이 걸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관내에 있는 한 피부과가 현금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 넘게 현금 매출을 빠뜨렸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감사원이 착수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병원에 딱 3번 가서 하루에 2시간씩 머물면서 환자들이 카드 결제를 몇 명 했는지만 보고 나머지를 누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10억이라는 수치도 당시 환자 52명 중 81%인 42명이 카드 결제를 하자 현금 매출을 19%로 추정해 단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두 사건 모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8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포르쉐 차량이 창가 1층으로 돌진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임성재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뒷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주변으론 범퍼 등이 망가진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습니다. 대전 도안동의 사거리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젯밤 8시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로 변경 추돌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선 40대 남성이 몰던 포르쉐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층 카페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하차 또한 벽면에서 물줄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면서 물이 새어나온 겁니다. 트레일러 차량이 천장에 있는 소방시설물을 건드리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희뿌연 연기를 뚫고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4층짜리 건물 지하 구두 작업장에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있던 11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대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불은 지하 작업장 집기들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도로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농로 위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의 중학교에서 아베 전 총리 피격을 흉내내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풍자해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시료 채취에 나서는데 중국 측 전문가도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의자에 올라가 연설을 하는 듯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권총을 쏘는 신용을 하자 쓰러집니다. 이내 두 발의 총성에 시신은 씻고 오염수 방류는 후환을 남긴다라고 쓰인 붉은 현수막이 펼쳐지며 주변 학생들이 환호합니다.
중국의 중학교 학생들이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을 연상시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겁니다. 중국 내 반일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인데 논란이 일자 현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양 시료 채취에 중국 측 전문가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일본은 해양 시료 분석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중국을 설득할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中国ご自身が自らの研究機関できちっと測定をされるということで、ALPS処理水の科学的な安全性については確認していただけるもの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료 채취는 IAEA와 일본의 준비로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인 감시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这本质上仍然是机构秘书处根据与日方双边安排开展的，不足以构成一个利益攸关方充分实质参与。 지난 8월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전년 대비 65% 이상 급감하는 등 중국의 반발이 일본 수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해양 채취 참가가 오염수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이르면 19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오는 19일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CTBT 비준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도 모든 정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 채택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연례 핵억지 연습인 스테드페스트눈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올해 훈련은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지중해 일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만간 발렛 파킹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 해주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주차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선 로봇들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철판처럼 납작하게 생긴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하나씩 두 대의 로봇이 자리 잡더니 강철 팔을 내밀어 바퀴를 들어올립니다. 두 로봇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정해진 자리로 차량을 옮겨 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주차 로봇입니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을 운송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EV 차량 확대에 따라서 최대 3톤까지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자율 이동하며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로봇. 복잡한 쇼핑몰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물어보면 알려주고 직접 안내까지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트윈인의 찻집으로 이동해줘. 튀김이나 커피를 만드는 로봇 조리사. 조리된 음식을 주문 이치로 배달하는 로봇은 이미 익숙합니다. 이제는 의료진을 대신해 회진을 돌거나 수술 환자의 확인과 안내를 해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학습을 진행하거나 대화 상대도 대줍니다. 작년 대비 로봇 관련되는 참여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프로토타입 그리고 연구개발 수준에서 많이 됐던 부분들이 상품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나왔다.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활동뿐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연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4도, 대전 12.2도, 부산은 1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